안녕하세요. 의사의 식탁의 내과의사입니다. 지난 영상의 소재를 제공해 주셨던 약 잘 먹지 않았던 환자분이 다시 내원하셨습니다. 수개월간 약을 먹지 않았던 결과로 내원 당시 당화혈색소가 11, 혈압도 150을 훌쩍 넘어 있었는데요. 이런 상태라면 당장 응급실에 가셔도 전혀 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입원해야 한다? 안 한다고 버티는 환자와 꽤 오랜 시간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달 진짜 약을 잘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한 달 뒤에도 혈액검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땐 정말 입원하기로 하고요. 30일째 약을 처방했고 약이 다 소진되기 전인 29일째 되던 날 내원하였습니다. 혈액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당화혈색소 8.5, 혈압은 120으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에서의 당화혈색소 목표는 7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훌륭한 당화혈색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불과 한 달 만에 8점대로 내려간 것이니 이 상태로 유지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침 튀기며 잔소리했던 보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약 잘 먹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 약을 잘 먹으려면요, 일단 약을 왜 먹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 이유, 효과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먹지 않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야 합니다. 건강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쯤 약을 먹지 않아도 큰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은 모래알같이 작고 작은 일들이 쌓여 하나의 큰 사건이 됩니다. 혈압약을 먹지 않으면 당연히 혈압이 높아지고 높아진 혈압은 심장, 콩팥, 뇌혈관을 망가뜨리죠. 완전하게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병은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신압으로 발생합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환자분들은 약을 먹지 않아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런 생각은 나이가 비교적 젊은 환자분들이 주로 합니다. 자신의 주변인들이 모두 건강하기에 스스로도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젊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는 약을 먹지 않아도 꽤 오랜 기간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끝끝내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공평하게도 우리는 매일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사에게 말해보세요. 약을 먹을 때 어떤 것이 힘드셨나요? 하루에 2번 약을 먹는 것, 여러 개의 알약을 삼키는 것, 너무 큰 알약. 이런 불편함은 이미 다른 분들이 겪은 일로 여러분들에게만 나타나는 유난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2번 약을 먹는 것이 불편하다면 하루 1번 먹어도 효과가 지속되는 서방형 제제가 있습니다. 성분이 다른 여러 종류의 약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알약이 너무 크다면 잘게 쪼갠 과립 형태도 있고요. 부작용 때문에 힘드신가요?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 속쓰림, 변비 등. 가벼운 부작용은 흔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은 드문 편이죠.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이미 알려진 것들이 대부분이고 해결책 역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사에게 말해보세요. 모든 것은 아니지만 해결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약을 잘 먹는 아주 작은 사소한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약 먹는 행위를 매일 하는 어떤 행동에 묶어보세요. 약을 잘 먹지 않았던 분이 우연히 약을 잘 먹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약 잘 먹겠다는 두루뭉실한 다짐은 생각날 때만 약을 먹게 합니다. 그 다짐을 행동으로 고정시켜주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1번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라면 아침 기상 후 혹은 아침 식사 직후에 약을 복용합니다. 하루 2번 약을 먹어야 한다면 아침 저녁 세수 후에 약을 먹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는 행동과 약 먹는 것을 붙이고 반복합니다. 단 전제 조건은 매일 하는 것과 붙일 것, 즉 아침이면 기상을 하고 세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은 가능하면 오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번 먹는 약은 24시간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하루 중 어느 때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약을 저녁에 복용하면 약의 복약 순응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의 경우에는 아침에 약을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에 관한 영상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 중요한 건강 챙기는 것을 하루 일과 중 가장 먼저 약 먹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건강을 약속하는 메이트를 만들어 보세요. 배우자, 부모님 혹은 연인에게 안부를 전하며 함께 약을 먹습니다. 꼭 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이들의 밥, 남편의 영양제를 챙기면서 혹은 강아지, 물고기 사료를 주면서 자신의 건강도 함께 돌봅니다.
약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약이 소진되기 전에 미리 병원에 내원하여 약 복용의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비상약, 여분의 약을 남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끔씩 다니던 병원이 방문이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약은 다 떨어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혹은 예약이 너무 밀려서 등등의 이유로 약 처방을 받으러 갈 수 없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때를 대비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평상시에 처방받은 약의 처방전을 사진을 찍어 휴대폰에 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병원을 내원하여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원래 먹던 약의 처방전입니다. 약이 다 소진되었는데 약을 처방받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원래 복용하던 대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고 약 복용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종이 울리면 약을 먹습니다. 약 복약 순응도에 따르면 70세까지 약을 잘 먹던 어르신들도 80세가 넘어가면 다시 느슨해집니다. 자꾸만 깜빡깜빡. 나이 들어감에 따라 인지 능력도 퇴화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 알람을 설정하면 퇴화한 기억력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다면 꼭 알람 설정을 도와주세요.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약을 잘 먹던 분들도 가끔씩 빼먹을 때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며 우리는 약 먹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지갑에 돈을 채우기 전에 건강부터 챙겨야 합니다. 이때 약 보관통을 활용하여 약을 휴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눈으로 복용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습관을 몸에 배이도록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22일입니다. 첫 3주간은 반드시 약 복용을 지켜야 합니다. 이 시기를 버텨 2달이 지나면 약을 먹지 않으며 뭔가 허전함이 느껴지고 오히려 찜찜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약 먹는 것이 귀찮은 일이 되지 않습니다. 약을 잘 먹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만 잘 먹어도 질병의 대부분은 조절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약을 먹고 스스로에게 성실함을 보여준 당신은 타인에게 귀감이 되는 90점 이상의 우수한 모범 환자입니다. 오늘 제 잔소리가 약 먹기 힘들어하는 많은 어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